근데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고를 기록했어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연금이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다트 있지, 다트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포함해서 운용사들이 어떤 주식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 언제 이거 내가 시간 내갖고 한번 보면서 풀이 한번 해줄게. 이 기업은 좀 놀라웠습니다. 올해 1월에만 연기금이 약 1.8%만큼이나 매수한 기업이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오늘은 2024 국민연금이 강하게 매집 중인 종목들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로 2022년에는 80억에 가까운 손실을 보였던 국민연금이 작년에는 1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작년 수익금 중에 50조는 미국 주식, 30조 원은 국내 주식이라고 해요. 이게 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3분기 말까지만 해도 이 수익금이 100조 원을 넘지는 못했었는데 금리나 기대감 등등의 산타랠리가 펼쳐졌고 국민연금도 연말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작년에는 어떤 기업들 위주의 매수가 이루어졌었냐? IT, 전기전자 분야 종목들의 지분율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현재 공시상으로 좀 따져보면 개별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 이수페타시스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좀 확인이 되고, 반대로 매도가 많았던 지분 감소 상위 종목들을 보면 SK렌터카, 두산, SM,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정보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활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 다트라고 치면 맨 위에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거냐? 공시 서류 검색 속 공시 통합 검색을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회사명을 입력하는 공간도 있고 제출인명, 공시 유형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제출인명이라는 부분에만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인명, 여기에 국민연금이라고 치시면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나와요. 이제 맨 아래에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메릴린치, 블랙록 등 궁금하시고 유명한 운용사는 뭐든 치면은 또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간을 3년으로, 이게 회사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3년이 최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공시들이 확인이 됩니다.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제출을 했고, 보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리고 임원, 주유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좀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일단 취지는 그렇습니다. 적대적인 기업 인수, 그리고 M&A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예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공시를 하게 된 시스템인데, 그 이후에도 추가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해서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겨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일명 5% 룰로 불리기도 하면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도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원,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이거는 뭐냐? 임원 혹은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여기서 주요주주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동이 또 있을 때 공시하는 것을 이 소유상황 보고서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주식뿐만이 아니라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증권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매수와 매도가 확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의미가 크거나 이슈로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매수 매도에 대해선 이렇게 공시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변경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보면은 DLENC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분을 0.67%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접수일자가 지금 1월 19일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 접수일자 공시들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대략 한 150개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좀 따져보면 사실 매도가 더욱 많기도 많았고 지분을 1% 이상 늘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분을 1% 이상 늘린 기업들 중에서 올해 즉 2024년 연속적으로 매집하는 종목들이 몇 개 확인이 돼서 가장 매수세가 돋보였던 5개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위는 BGF 리테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편의점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2024년 들어서 연기금은 시가총액 대비 0.38%가량 매수를 했더라고요. 자, 이 편의점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즉 성장이 더뎌지는 만큼 우리가 성장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함께 좀 내용들을 따져보자면 현재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도 맞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들이 있겠냐 생각을 좀 해보니까 먼저 식음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마진이 중요할 수 있겠다.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생각이 났던 게 담배 가격이 9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000원으로 오른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아니라 편의점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 책정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좀 꼭지로서 하나 얘기를 좀 들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정 지출이 좀 줄어드는 점포들도 있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 좀 다른 포인트라고 한다면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경기 방어주 역할로서 모멘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후 이제 상승 추세로 과연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장기 이평선을 다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으로 확인이 되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 기업은 DN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차량 방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 세계 3위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올해 시총 대비해가지고 연기금이 0.4% 매수했네요. 현재 이제 실적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확인되는 동시에 긍정적인 포인트라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21년 말까지만 해도 10%가 안 되던 영업이익이 현재 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5%를 넘었다는 거 우리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자동차 업황 과정 관련해서 본다면 최근에 제가 기사를 좀 확인하기로는 한국 수출 1위가 트레일블레이저라는 품종이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GM이 제조한 자동차죠. 근데 이 GM이라는 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촬영일 기준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기아는 현재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모멘텀을 공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인수했던 두산공작기계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는 DN솔루션즈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 현재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3조에서 4조 선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시킨 이후에 전고점 돌파, 이후 고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위 기업은 롯데웰푸드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우러나오듯 식품과 관련된 기업이었죠. 일전에 원래 롯데제과라는 사명을 가졌었는데 사명을 변경했어요. 이제 뭐 K라면에 이어서 K스낵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각종 국가에 수출하는 이 분야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빼빼로데이가 있었죠. 작년 11월 11일에는 22년만큼의 매출이 나오지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고원가를 자랑하는 부진 재고들, 판매가 안 되었던 재고들이
이제는 많이 소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올해에는 그럼 영업이익이 좀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좀 하나의 꼭지로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냉동조리, 간편식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기업이니까 관련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추세 전환 이후에 최근 형성하고 있는 박스의 저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을지, 반등이 나올지, 혹은 이탈될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HD 현대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사명이 변경된 기업이죠. 이제 올해 연기금은 시가총액 대비 0.75% 매수를 한 기업인데, 한국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등 굉장히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꽤나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사다 보니까 자회사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현재 자회사 중에 하나인 현대마린솔루션은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과연 상장 전에 부각되고 이 내용들이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 중에 아비커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룹의 1호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AI 자율주행 전문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올해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부각되는 AI,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동력 테마와도 관련해서 어떻게 부각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 자,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정배열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최근 고점 자리를 돌파해 주어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형국인데, 이 추세의 지속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대망의 1위. 이 기업은 좀 놀라웠습니다. 올해 1월에만 연기금이 150억 넘게 시총 대비해서 약 1.8% 만큼이나 매수한 기업이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냐? HSD 엔진, 모두가 알고 계시듯 조선주죠. 현재 이제 전 세계 엔진 업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완전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는데 수혜가 이어진다, 이런 분석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8조 원을 기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24년 1분기부터도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거다, 이런 리포트들도 꽤나 확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화그룹에서의 인수가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해서 영업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떤 새로운 투자금이 생기고 어떤 무언가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들도 분명한 포인트로서 지켜봐야겠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고점 자리를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탈된다면은 기존에 좀 형성돼 있던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고점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고점까지의 흐름 또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연기금이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은 절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기금은 이런 매수세를 보이고 있었다 라는 정도의 영상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